본부장님께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방위 산업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고해야 할지 아니면 스탑해야 될지 홀드해야 할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일단 고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일단 최근에 좀 과도하게 빠졌어요. 맞아요. 일단 이제 머스크의 발언 영향이 워낙 좀 크기도 했었고 국방비 예산을 좀 삭감한다라는 그 이슈만으로도 뭐 현대로템의 추세가 한 번에 좀 무너질 정도로 엄청나 좀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인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물론 이제 국방비 예산이 삭감한다라는 게 정말 현실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주가에는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K방산 같은 경우는 가성비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이미 많은 인기들을 좀 누리고 있는데 결국 국방비 예산을 삭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기를 살 수 있는 그 금액이 적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근데 결국 이거는 아직까지 현실화가 된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이야기만 나왔던 부분들이. 근데 그 이야기로 인해서 일단은 과도하게 좀 주가가 빠졌던 부분들도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좀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뭐 이스라엘 헤즈볼라의 뭐 휴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일단은 임시 휴전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이건 또 언제든 또 뭐 전쟁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증가가 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물론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트럼프 임기가 시작을 하게 되면은 종전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의 공약을 또 세우기도 했었죠. 근데 결국 이게 종전이 된다고 해서 수주가 늘어날 수가 없는 부분들이냐라고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그럼 결국 전쟁을 했을 때는 수많은 탄약, 뭐 무기 그리고 뭐 탱크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또 소진들이 나왔던 상황들이잖아요. 그럼 소진을 하게 되면 결국엔 그 부분들 다시 채워놔야 됩니다. 채워놔야만 나중에 또 추후에 어떠한 또 위협적인 침략이 또 이어졌을 때 바로바로 또 전쟁에 투입이 될 수. 이런 부분들을 방위 체계를 좀 채워놔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수주에는 전혀 저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 살리기만 하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어떻게 보면 중국에 밀어내는 부분들, 중국이랑 군비 전쟁을 해나갈 수도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럼 군비 전쟁을 해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MRO 사업 쪽에 대한 부분들에도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왜냐하면 미군 해군 지금 잠수함이라든지 그리고 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노후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수리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새 거로 그렇죠. 새 거로 좀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안에 뭐 무기 같은 부분들도 교체를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하나오션이 또 그 수주를 따놨던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군비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또 현실화가 될 가능성도 높겠죠. 그러면 결국 이제 군비 전쟁이 현실화가 된다 하게 되면은 아시아 전반위적인 지역 쪽에 국방비 예산이 또 증가를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과연 이 발언 하나로 그리고 전쟁 종식이 될 거라는 그런 우려감이라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방산주 쪽에 오히려 하락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저는 그게 과도한 하락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실적은 계속해서 눈에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데이터적인 면도 지금 계속해서 눈에 찍히고 있는데 뭐 최근에 현대로템 측에서 뭐 칠레에서 지금 뭐 비싸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비싸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 부정적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슈에 좀 얹혀져서 나오는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 그 K방사는 가성비 면이 굉장히 탁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비싸다고 하면 과연 다른 나라들은 얼마나 더 비싸다는지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현대로템도 마찬가지고요.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수주는 저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이라는 거 예상 솔직히 잘 못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시작했어도 뭐 정말 길면 한 달.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은 사실은 본부장님 몰랐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장기화가 됐잖아요. 이게 이제 뭐 로우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무뎌질 정도로 너무 장기화가 됐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각국 나라에서도 언제든 전쟁은 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국방비 예산 부분들을 삭감한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금 뭐 폴란드 쪽이라든지 뭐 칠레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쪽에서는 계속해서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결국 방산주들의 매력도는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방산주들 눌림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관심 포트에 넣어놓고 지켜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오히려 이번에 눌렸을 때가 좀 매수의 기회로 잡을 수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계속 산업적으로 좋게 보시니까.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좀 의문이 들어요. 방산주가 살짝 투자자 입장에서 애매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게 이제 기업들마다 우주 쪽이랑 연결이 되는 것들도 그렇죠. 있고 네네. MRO라는 이제 조선 그렇죠. 쪽이랑 연결되는 네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 그 구분을 짓기가 어렵더라고요. 네네. 그럴 때는 저희가 또 그 확장되어서 섹터들까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본부장님.
그렇죠. 결국 이제 우주 쪽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내년 미국에서 정권이 집권이 시작이 돼도 네. 분명 성장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럴 것 그럴 수밖에 같아서 없는 게 또. 일단은 네. 머스크가 또 스페이스 X 쪽에 대한 부분들에 워낙 또 그런 자신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또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우주항공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도 분명히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럼 반대로 MRO 사업 쪽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엔 노후화된 뭐 해군의 잠수함, 뭐 배 이런 부분들 교체 작업이 진행이 된다 하게 되면은 이쪽도 당연히 뭐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방산 쪽을 접근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원래 이제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 모멘텀만 가지고 있는 기업보다는요. 반대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우주항공 그쵸. 쪽에 대한 가지고 모멘텀을 있죠.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좀 어떻게 보면 하반 경직이 조금은 제한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다른 성격으로 봐야 되는 것은 방산주만의 온리 수급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은 현대로템이나 이런 완전 방산 쪽에만 사업이 몰두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잘 갑니다. 오히려. 네, 그렇죠. 오히려 그런 쪽의 기업들이 잘 갈 수밖에 없는 아. 부분들이고 반대로 이제 우주항공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가 조금 더 이어진다 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뭐 항공우주나 그런 하나 가죠.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겠죠. 근데 다만 이제 현 시점에서는 방산주들이 과도하게 빠졌잖아요. 그쵸. 항공우주 지금 우주항공 쪽이 과도하게 빠진 부분들이 아니고 그럼 맞아요. 결국에는 방산주 쪽에 대한 부분들의 투심이 개선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현대로템 같이 이런 굵직한 기업들이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저희가 네네. 키 종목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네.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일단은 현대로템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탑픽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일단 엊그저께 그렇게 과도하게 주가 빠지는 거 맞아요. 보고 사실 좀 의아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주가가 좀 빠질 만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실적이 그렇다고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미 수주에 대한 부분들, 수주 잔고도 지금 많이 채워놓고 있는 많이 상황이고, 빠졌네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최근에 바닥 부분에서 보니까 다시 수급이 좀 개선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기관에서 다시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일부 지금 장기 홀더를 했던 물량들이 일단은 차익을 본 건 사실입니다. 차익을 보고 나가긴 했지만 그 물량을 누군가가 현 시점에서 계속 받아주고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떨어진 만큼의 되돌림이 강하진 않습니다. 되돌림이 강하지 않은 부분들은 뭐 여전히 지금 아직까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지금 머스크 발언 쪽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확실하게 반등은 안 나와주지만 일단 지금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메이저 쪽에서 수급이 받쳐준다라는 것은 일단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앞으로 좀 외형 성장과 실적 성장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현대로템이 지금의 가장 방산 쪽에서는 탑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이제 산업 리포트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네.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게 우리가 사실은 방산과 우주항공 좀 겹섹터에 포함된 그런 기업들이 네네네.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 주가의 탄력을 보면 방산 쪽을 확실히 하는 쪽, 우주를 확실히 하는 쪽들이 잘 간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네. 그런 면에서 현대로템을 공략하는 전략들도 좀 괜찮지 않을까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더 빠질 수도 있을 위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얼마나 빠지는지 어디가 저점인지는 좀 확인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일단 저점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한 이틀 정도 지금 바닥에서 크게 밀리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크게 밀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은 일단은 아래쪽에서 매수 물량 호가를 누군가가 받아주고는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또 밀릴 수는 있겠죠. 밀릴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현대로템만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부분들의 투심이 조금 빠지면서 밀리는 가능성 여부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은 현대로템을 지금 가격적인 구간들의 매력적인 구간이 왔다고 해서 뭐 100% 비중의 몰빵에 대한 부분들 투자는 절대 안 되고요. 일단 분할 매수가 접근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존의 현대로템을 지금 사야지 했다가 계속 위로 올라가서 못 샀던 그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분할 매수가 굉장히 지금은 매력적인 구간이고 일단 단기 입형들이 전부 다 꺾인 상황이긴 합니다. 단기 입형들이 지금 전부 다 꺾인 상황이긴 하지만 네,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현대로템의 저점에서 고점을 찍었던 구간들까지 추세를 쭉 보니까 추세가 아직 깨지진 않았더라고요. 단기 추세는 깨졌지만 중장기 상승 기조 추세가 아직 깨지지가 않았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200일선까지는 일단 하락폭을 열어둘 수는 있어요. 하락폭을 열어두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거기까지는 분할 매수를 좀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200일선 위쪽으로는 충분하게 반등 기조가 들어와 줄 가능성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 이제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수급이 살아난다. 그럼 당연히 저는 현대로템이 좀 대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지금은 피할 구간들이 아니라 좀 기회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또 현대로템에 관한 전략들 같이 한번 저희가 얻어본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마감 시장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시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마감 시장 전략 짧게 한 말씀 들어보면서 우리 좀 마감 한번 지어보면 네.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일단 뭐 오늘 나왔던 부분들의 소식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 증시 쪽에 자금 유입이 역대급으로 커져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네, 지금 글로벌 자금의 분배도로 보니까 한 1,020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 그중에 미국이 1,060억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미국 쪽에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근데 결국 이제 미국 살리기 부분들의 정책 효과도 분명히 클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엔 저희 나라와 미국 간의 좀 디커플링 현상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미국인들의 설문조사에서 약 60% 이상이 내년에도 미국 증시는 올라갈 오를 것이다. 것이다. 네,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일단 반대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와의 밸류로만 놓고 봤을 때 PER, PBR 밴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어디가 더 싸냐라는 부분들이 질문을 나온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국내 증시가 지금은 쌀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비싼 가격에 사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싼 가격에 있는 부분들의 종목들을 조금 더 매수를 하고 조금 더 물량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들은 전부 다 입장이 변함이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국내 증시의 좀 호재성 이슈가 좀 나와줘야 돼요. 현 시점에서는 그 이슈가 아직은 조금 부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국내 증시가 지금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